네,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아트 앤 컬처 스타트업의 어떤 의미와 어떤 아트 앤 컬처 스타트업들이 있는지 좀 사례들을 좀 들어주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제가 계속 예술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컬처가 조금 무시가 된 네. 지금 상황인데 요 컬처 부분 잠깐 설명을 드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스타트업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술기업가정신 아트 앙트러프런십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역사적 그런 발전 과정을 겪어왔고요. 저희 이제 문화를 보시면 이런 이제 문화 기업가라는 게 출현하기 시작한 거는 이제 19세기 유럽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아트 딜러 라고 하는 이제 화상이라고 하죠. 미술품을 이렇게 파는 그런 이제 전문가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했던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그 화상들 흔히 말하는 우리 이제 갤러리라고 하죠. 한국에서도 네. 이런 갤러리들이 이제 많이 등장을 하면서 갤러리도 돈을 벌지만 이런 이제 딜러들이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하면서 문화 자본가라고 하는 그런 이제 용어가 등장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음악 미술인 것 같아요. 네, 그죠? 음악 미술에서 이런 이제 태동이 발생을 하기 시작했고요. 또 여기 보시면 미국의 엘리트 집단, 보스턴 브라민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네. 보통 이제 인도나 이런 데서 카스트 제도 네. 생각하시면 이제 브라멘 이렇게 들어가면은 굉장히 높은 네. 그런 계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부자들의 전유물이었던 그렇죠. 것이죠. 예, 예술은. 그렇죠. 예. 실제로 진짜 과거에 한 100년 전만 해도 이런 부자들의 전유물이었던 것이 대중음악, 대중미술이 되면서 일반인들도 네. 이런 걸 이제 즐길 수 있는 그런 이제 시대가 됐다. 어떻게 생각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가들의 그런 활동과 노력이 대중화에 또 앞장서게 된 단초를 제공한 것 같기도 하네요. 아무래도 기업가들이 돈을 많이 벌었죠. 그래서 자본가, 기업가 뭐 이런 것들이 문화에 이제 연결이 되는 그런 이제 과정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문화는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술보다는 조금 더 그 사회 구성원들이 좀 관여를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보면은 문화는 이렇게 수익 창출뿐만이 아니라 이런 문화를 창출하는 사명이라고 또 보는 그런 기업가들도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뭐 K-팝 문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좀 더 고차원적인 네. 미션 지향적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제 다른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과거에 학자들이 이렇게 정의를 했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미술관, 심포니, 보스턴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귀족적이고 이런 것들 영국 사람들이 정착을 처음에 하면서 문화가 이제 굉장히 더 많이 미국 내에서는 이제 더 뿌리 깊게 자리를 잡았다. 맨 끝에 보시면 이제 뭐 확산, 계몽 뭐 이런 이제 얘기도 들어가는데요. 네. 계몽이라는 용어는 사실 조금 올드한 네. 그런 용어긴 하지만 어쨌든 사람들을 각성을 시켜가지고 새로운 규범과 가치를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전반적인 그 틀을 변화시키는 이런 것들을 이제 문화 기업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학문적 정의고 그다음에 원초적인 그런 개념이지만 네. 교수들이 이런 정책이나 이런 거에도 관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국가적인 그런 차원에서 이런 이제 정책들도 네. 문화 관점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우리나라도 예술이나 다양한 컨텐츠를 활용해서 문화 산업이라고 하는 분야가 생겨나게 됐는데요. 건축도 예술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건축도 예술로 보는 시각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건축은 약간 디자인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많이 되는 거 아닌가요? 뭐 디자인도 있을 수가 있겠고 네. 그 다음에 건축은 혹시 뭐 스페인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뭐 가우디 그쵸. 네네, 유명한 건축가가 네. 거의 그 한 도시를 막 다 만들고 네. 막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스케일이 좀 크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문화의 영역으로 지금 이제 흡수를 해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뭐 그렇게 즐기지는 않지만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나 이런 거 이슈 때문에 이런 게임 같은 것도 이 엄청난 특히 요즘 이제 젊은 층에서는 문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술은 아니지만 문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다양한 영역들이 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게임 같은 경우는 이익 창출 측면에서 보시면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나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영업이익률 이런 것들이 뭐 30% 이상씩 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고요. 물론 이제 아닌 경우도 있지만 굉장히 이제 대박 상품 같은 경우는 솔직히 현대자동차가 차를 아무리 만들어도 영업이익률이 30%가 날 수는 없는데 그런 식의 이제 레버리지가 굉장히 큰 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제 스타트업 사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산업에 대한 인식이 1990년대부터 이제 바뀌었다. 많은 부분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영역에서 기업가가 등장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기획사. 사실 이 개념은 미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아니면 다른 국가에는 많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특별한 좀 시스템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애들을 이제 트레이닝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과정인데 이런 비즈니스 모델들이 시장에서 먹힌다고 하니 우리가 이제 이런 비즈니스 모델들을 잘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해나갈지 좀 예측을 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가 보니까 이런 이제 아이돌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또 미국에서도 이렇게 또 해본다고 해요. 아, 오히려 우리한테 배워서 미국에서 하는군요. 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아티스트도 이렇게 이제 키우겠다는 그런 이제 야심찬 그런 계획을 발표한 거를 이제 봤는데 저도 그래서 그게 의문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시장이 없었던 곳에서 또 우리나라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해보는 게 과연 잘 될까? 좋은 실험이네요. 네네네. 과거에는 이제 이런 이제 K-팝 아티스트 말고 저희가 이제 문화 기업가를 볼 때 송승환 대표죠. 이런 난타. 라는 공연이 있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봤죠. 2번이나 봤어요. 1990년대 후반에 저희가 이제 문화라고는 세계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는 마이클 잭슨 공연 오면 보고 뭐 거의 그러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공연을 수출한 거의 최초의 그런 이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송승환 기획자가 만들었던 이제 컨셉이 말을 넣지 말자. 어차피 우리나라 말 많이 안 알려져 있고 못 알아듣고 하기 때문에 그 가장 원초적인 그런 타악기 베이스의 그런 공연을 만들자라고 해서 성공을 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과거에 열심히 했던 것들이 이제 토대가 돼서 최근에 이제 좀 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지 않았나. 이제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뭐 지금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게임 산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이제 김정주 창업자 또 문화에는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나영석 PD 많은 시청자들을 이제 끌어들일 수 있었던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었고요. 기획력은 굉장히 우수하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이제 많이 기사화됐던 게 뭐 CJ E&M 다 아시지만 이재현 이미경 부회장보다 더 많은 이제 연봉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제 나왔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창작자들이나 기획자들이 점차 더 많은 이제 기회를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저분이 어떤 선택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이제 자본이 좀 쌓이고 하면 본인만의 회사를 또 차려서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프라잉넛이 이제 대중음악이나 여기서 이제 좀 조명을 받는 이유는 우리나라 전체적인 락 음악 장르 중에서 펑크라는 장르가 있는데 이 펑크라는 장르를 우리나라에 좀 많이 알린 그런 이제 좀 개척자로서 인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펑크 문화. 그래서 펑크라는 거는 원래는 이제 영국에서 이제 생겨났는데요.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그 밴드가 비틀즈. 비틀즈였는데 비틀즈 혹시 교수님 공연하는 거 보셨으면 양복 입고 이렇게 여왕 앞에서 공연하고 이런 식이었어요. 그런 거를 이제 반기를 들고 나온 음악이 이제 펑크입니다. 음악이 그렇게 뭐 귀족들만을 위한 것이냐 하면서 나는 내 음악을 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이제 나만의 길을 가려니 하는 게 이제 펑크 음악이고 따라서 음악이 굉장히 쉽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아무렇게나 좀 하는 그런 음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DDR, 펌프 뭐 네. 그런 것들이 한때 굉장히 유명했었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쉔이라는 영화가 저는 아직도 이게 기억이 나는데 우리나라 영화가 그전에는 소위 말해서 굉장히 좀 후졌었어요. 네, 이런 영상이라든가 스토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헐리우드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는데 쉔이라는 거를 이제 보면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스토리를 좀 짤 줄 아는구나. 뭐 그다음에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또 파격적인 무슨 기술이 좀 들어갔겠죠. 뭐 그러면서 되게 인상 깊게 봤던 그런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 뒤로 이제 한국 영화가 괄목할 만한 발전을 하면서 작년에는 수상도 하고 미나리도 했고 기생충도 네네, 했고 기생충. 가장 최근에는 헌트라는 영화로 뭐 이정재랑 정우성도 노미네이트 네, 아마 노미네이트되고 그 다음에 또 영화가 갔으니까 뭐 드라마 같은 경우는 뭐 저는 이제 최근에 본 가장 재밌었던 드라마는 이제 오징어 게임인데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는 뭐 넷플릭스에서 1위를 했었던가요? 그렇죠. 되게 오랫동안 이제 네네. 1위를 해가지고 네네. 전 세계 사람들이 막 많이 보고 중국에서는 굿즈도 우리나라보다 먼저 만들어가지고 뭐 나와가서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는 그냥 보편타당한 약간 인간의 욕망 같은 거를 큰 제작비 들이지 않고도 그렇게 구현을 했고 거기서 또 이정재라는 또 배우가 또 월드스타가 되고 네. 뭐 그런 이제 스토리가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드릴 거는 문화 예술적 충격이었던 그런 이제 음악 노래를 안 부르는데 그 음악이고 뭐 이런 이제 랩을 우리나라에 알렸던 그 다음에 또 힙합이란 장르 그다음에 춤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알렸고요. 그 다음에 다들 그때 바지 다 내려 입고 다니고 그런 이제 문화를 이제 변화시켰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우리 뭐 추억놀이 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재밌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등장한 사례들은 많이 아실 것 같아서 저희 세대 사례로 준비를 해봤고요. 네,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트 앤 컬처 스타트업을 좀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 개념만 한번 이렇게 쭉 짚고 넘어갔다면 이번 시리즈에서는 아마 조금 더 뎁스 있는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뭐 정의도 살펴보고 역사도 살펴보고 사례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이제 제가 마치 아트 스타트업의 달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